한국의 비무장지대가 전 세계 관심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만남 제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모습을 보일 것인지, 나아가 한북미 새 정상의 비무장지대 만남도 성사될 것인지 이제 서서히 초읽기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KBS 뉴스특보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그리고 KBS 통일외교부 류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 기자, 지금 이 시각 청와대에서는 한미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경제 불균형 얘기가 먼저 나왔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하고 이후에는 이제 북핵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DMZ 만남 모두가 또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아주 짧은 만남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비건 대표가 어제 아무래도 이제 실무 접촉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이번 지금 회담에서 어제 실제로 판문점을 찾았고 북측 인사 접촉을 했다. 이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이 라이브로 끝나고 나면 한 15분에서 20분가량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게 양국 기자가 한 명씩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모두 발언이 5분씩 양 정상에게 주어지는데 이 모두 발언은 공동으로 이렇게 동시 통역으로 진행이 되고요. 한 명씩 질의응답은 순차 통역으로 발표가 되는데 이것은 시작이 되면 바로 시청자들이 볼 수 있게끔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씩 수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전에 있었던 경제인과의 만남이 조금 늘어졌다는 전언입니다. 그러면서 차차 뒤 일정도 조금씩 늘어지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위원님, 아무래도 최대 관심은 비무장지대에 쏠려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비무장지대에 같이 가는 것은 일단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제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가 관심사인데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 아마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봅니다. 모습을 드러내고요. 오히려 관심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한 2분 정도 잠깐 만나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의외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잠깐 만남의 의미보다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을 또 얻고자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소와 관련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오사카에서 얘기를 했지만 기자들 답변을 얘기하면서 국경선을 넘을 수 있냐 했을 때 아무 문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 군사정전위원회나 이런 회담할 때는 이제 그 판문점에 있는 T1, T2 지역에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상대방이 이제 군사분계는 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 4월 27일 있었던 그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내려왔고 또 5월 26일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통일각에 가서 회담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이제 경호상의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단순한 비무장지대 그 중앙선이 아니라 통일각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는 상황이 됩니다. 확대 정상회담이 이 시각 현재 청와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류 기자,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좀 수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각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좀 차례를 알려드리면 일단 기자회견, 공동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에 두 분이 함께 이제 DMZ로 출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용산 기지로 간 다음에 용산 기지에서 헬기로 JSA 공동 경비 구역으로 가고요. 거기서는 이제 방탄 차량을 갈아타고 DMZ까지 도착하게 되는데 원래 예정됐던 시간은 2시 반쯤 이 DMZ에 두 정상이 같이 도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면서 그쪽에서 이제 봉사하고 있는 미군 그리고 한국군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 격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1시간 정도 뒤에 DMZ를 떠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때 마지막 시간에 한 10분에서 15분 가량이 비어 있습니다. 일정상 사실 비어 있기 때문에 이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만나려고 혹시 예정한 것은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산 공군기지에서 6시 정도에 워싱턴으로 출발하는 것이 마지막 일정이겠습니다. 위원님, 남북미 새 정상이 만난다 해도 긴 시간을 함께하기는 사실 곤란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악수하고 사진만 남긴 채 헤어지기엔 너무 아쉬움이 많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도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벤트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진도 찍겠지만 평화의 메시지, 특히 지난번 뭐 하노이 회담이라든지 뭐 작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에서 얘기했듯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전쟁은 끝났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남북미 3자 정상들이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마도 이제 법적인 또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하더라도 문서로 남기는 종전선언은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아마 평화 메시지를 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자 정상들이 공동으로 발표를 하거나 발표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확대 정상회담은 종료가 됐고 잠시 후에 한미 정상 간의 공동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확대 정상회담도 이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양 정상이 나와서 모두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순으로 모두 발언을 하게 되고 이것이 동시 통역으로 진행이 되고 나면 질의응답을 각각 이 미국 기자 1명, 한국 기자 1명 이렇게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약 15분 정도로 네, 예상을 했던 것 예상돼 같은데요. 있습니다. 이때 북한으로부터 어떤 DMZ 만남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양대 주요 의제가 이제 북핵 문제이고 그리고 경제 문제인 만큼 경제에서는 어느 정도 강도의 발언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히는 추후 일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거죠. 가장 확률 높은 일정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국에서 이제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어제도 이제 북측과 협의를 했겠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오늘 오전 중에 확정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확정되면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연스럽게 판문점에서의 어떤 그 한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연된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공동 기자회견도 좀 늦게 준비되지 않을까 했는데 비교적 예정된 시간에 가깝게 준비가 되는 거 보면은 네. 아무래도 판문점 방문 시간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기대에 섞인 예. 전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좀 서둘러서 마무리를 하고 이 DMZ로 떠나는 시간에 앵커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을 서둘러서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예정된 일정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죠. 원래는 오울렛 초수가 유력했다 해서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게 된다면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일단 올해 초소도 가능성이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들렀다가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안이나 경호 면에서 예.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 양대 정상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일반인들의 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판문점 이곳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고요. 지난해 4월 남북 지도자의 이제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다,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만큼 그 전에 군사분계선 이 5cm짜리 아주 낮은 벽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 서로 한 걸음씩 이 양쪽 남쪽 북쪽으로 넘어갔다 오는 이런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런 장면들을 좀 재현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또 굉장히 이 66년간 이어져 온 정전의 역사에서 큰 획을 긋는 행위가 될 것으로 보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 영역에 발을 디디게 된다면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북측 땅을 밟은 적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있었지만요. 비무장지대 뭐 방문한 경우는 이제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제로 그 북한의 영토를 직접 밟은 경우는 아마 처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무장지대의 정상 간의 만남이 북한, 미국 그리고 한국까지 각국에 미치는 실익은 뭘까요? 예, 일단 그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난 하노이 회담의 합의서 채택이 결렬된 이후에 상당히 내상을 많이 입었거든요. 그렇죠. 우선 북한 군부에 대한 그 불만도 있었고 또 북한 주민들이 기대를 이제 뭔가 제재가 해제될 기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권위 실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푸틴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또는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걸 만회하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만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뭔가 자신의 실추된 권위를 좀 인정받고 하자는 이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27일 저녁이죠. 우리나라 시간은 28일 오전에 있었던 미국 민주당의 이제 그 후보 경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1,800만 명 시청자가 봤다고 하는데요. 일단 국내 관심은 그래서, 그쪽에 쏠려 있죠. 지금 G20보다도 그게 더 미국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걸 상쇄하는 어떤 역사적인 이벤트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 간의 깜짝 만남이 좀 필요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무엇보다도 한반도 문제 당사자고 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중재자면서 촉진자 역할을 이제 실질적으로 해내는 이런 데서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정상 그리고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 제안 자체가 너무 전격적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안하고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 시간이 매우 부족해서 경우나 의전 면에서 과연 준비가 됐을까 싶은데 어땠습니까, 유 기자? 사실 이제 우리가 남북 정상이 5월에 두 번째 판문점에서 만날 때 준비 시간이 딱 20시간, 20시간이었다고 하거든요. 예. 어떻게 그렇게 일단 4월에 한번 만났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정이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조금 잠깐 얘기를 했지만 판문점이라는 장소, 공간의 특성상 모든 이제 일반인들의 통제가 완벽하게 평소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예. 것이고 이 남북 군사뿐만 아니라 이제 유엔사가 있고 그리고 미군도 주둔을 하면서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게도 가장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그러네요. 여겨지기 때문에 사실 정상들의 의지만 모인다면 큰 무리 없이 좀 진행하는데 이곳보다 적합한 곳이 있을까? 사실 시대가 되면은 일반인들을 통제하고 동선을 확보하고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오히려 이곳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제안을 하긴 했지만 고도의 계산된 미리 준비한 그런 제안이 아니었나 그런 추정도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북한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이제 읽는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이제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이미 보통 친서 그러면 사실 이렇게 내용이 길지 않거든요. 근데 뒷면에서 글씨는 안 보였습니다만은 굉장히 한 면을 가득 채웠고 예. 밑에는 줄긋고 뭔가 이렇게 메모한 흔적까지 보였습니다.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이번에 이제 G20에서 제안했다기보다는 그 의향을 이제 밝힌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종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전에 친서에서 아마 명시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많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흥미로운 제안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비건 특별대표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젯밤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비건 대표가 오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팅이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만찬에 이제 참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앨리슨 후커 백악관 아시아 담당 이제 보좌관도 같이 모습을 안 보였습니다. 예. 두 사람이 안 보였고 지금 현재 일부 국내 보도에 따르면은 유엔사 관할 지역을 통해서 판문점에서 최선희 제1부상을 만났다는 이제 보도도 있습니다. 아직 공식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마 어제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오늘 정도는 이제 아마 그 합의가 됐으면 오늘은 이제 경호라든지 의전 문제 때문에 아마 오전 내내 우리 측하고 또 미국 그리고 북한 측하고 아마 협의를 계속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판문점에서 문재인 만난다고 해도 대통령과 긴 미 시간을 합중국 함께하기는 도널드 있을 것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Ladies and gentlemen, 네, the President of the 이제 Republic of 시작이 Korea,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accompanied by the 기자회견은 President 좀 of the 특이한 United States 점은 of America. 백악관 쪽하고 우리 청와대 쪽하고 공동으로 사회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신 것처럼 한국어와 이제 한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어가 것 바로바로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두 분이 걸어 내려와서 자리에 서게 되면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5분 정도의 모두 발언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바로 지금부터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 정상의 모두 발언을 듣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한반도는 트럼프 대통령님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정전선언이 있은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납니다.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분단의 상징 판문점에서 마주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 최선의 상황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평화를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기대에 가득 찬 응원을 보내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트럼프 대통령님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평화는 분쟁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용기를 내주신 두 분 정상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평화로 가는 방법을 한반도가 증명할 수 있게 되어 저는 매우 마음이 벅찹니다. 지속적인 대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현실성이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비핵화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며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공약한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두 정상의 만남에서 진전이 있기를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한미동맹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와 지역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영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 축으로 삼아 양국 공조를 긴밀하게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양국의 교역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경제관계가 균형적,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님의 취임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미 FTA 개정 등으로 협력의 제도적 틀도 공고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양국 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교역 투자 확대 모멘텀을 더욱 가속화해 한미동맹을 호혜적 경제동맹으로 확대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역 글로벌 이슈에서도 한미 양국은 동맹국으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은 양국의 평화와 번영 유지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우리는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이라는 영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리 두 정상은 최근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 등 중동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습니다. 오만 해역에서의 통항의 자유는 국제 에너지 안보와 중동 지역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는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위대한 동맹의 역사와 정신을 잊지 않고 또 한미 양국은 동맹국으로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님의 방안으로 한미 공동의 목표와 전략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하고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한미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야말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인공, 한반도의 피스메이커입니다.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상봉이 남과 북 국민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평화를 향한 인류 역사의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미 양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나의 우정은 초여름 짙어가는 녹음처럼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m just going to make a very short statement 짧게 발언 because we're 드리겠습니다. going to 왜냐하면 the DMZ 저희가 border. DMZ로 올라가야 and I'll 되기 be meeting 때문에요. 그래서 이 국경 with 지역에서 Chairman Kim. 김정은 I look forward to it very 위원장과 much. I look 만나기로 forward to seeing 되었습니다. him. We've 굉장히 developed a 만날 very 것을 good 기대하고 relationship.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관계를 We 만들었다라고 understand each other. 생각하고요. I do believe he understands me, and I 서로를 think 잘 I 이해하고 maybe 있다고 understand 생각합니다. him. And sometimes 저도 that could lead 그 to very good 김 위원장을 things. 조금 잘 이해할 수 있지 I wanna 않을까라고 생각을 start 하고 by just 있는데요. thanking 그래서 먼저 President 문 Moon 대통령님께 감사의 Very 말씀을 importantly, First 전하겠습니다. Lady Moon, who's a very special woman, 그리고 very special 김정숙 spirit. 여사님 굉장히 She loves 특별한 your country very much, 분이시다라는 as 그런 does 부분을 말씀드리고 President Moon. 싶습니다. And 국가를 we 굉장히 had a 사랑하시고 great dinner 문재인 last 대통령을 night 잘 together 보좌하고 and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했습니다. spent a large part of the morning 그래서 discussing 오늘 lots of 아침에는 different things, 굉장히 including 다양한 trade 의제에 대해서 and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and 무역에 대한 military, frankly, and 이야기, 그다음에 군사에 대한 many other 이야기, items. 그리고 다른 의제들이 많이 I 있었습니다. thought I would just mention that 하지만 when we 우리가 came here, our 여기 great 왔을 ambassador, 때 we arrived last night, our great ambassador was 어제 here someplace, Harry. 왔을 때 여기 대사님의 talking 영장을 about 받으면서 the- 들어왔는데 그때 Turmoil going on. 굉장히 because 혼란스러운 of the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level 들었었습니다. of, 그 There 이유는 was the vitriol, the level of vitriol that was happening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런 상황, north and south. But it 특히 was north to a 한국과 large extent 북한 where 간의 이런 약간 there was a lot of 반목적인 상황 risk and a 때문에 lot of 문제가 threat and a 있고 lot of 많은 bad 리스크가 things 있고 were 위험이 happening. That was before I 있다라는 became 그런 president.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as 전에도 you 이런 know, 상황이 and the 지속되고 media knows 있었습니다. very well because 그 여기 they covered 있는 it, frankly, very 매체도 well 잘 알 and 것이라고 very fairly. 생각하지만 At the beginning, there was 그래서 최초에는 a lot of anger between 굉장히 많은 myself, 분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Kim Jong-un. 김정은 위원장 간에 많은 since 분노가 있었습니다. Something happened. There was a point at which it happened, and all 그래서 of a sudden, we get along. 이런 상황이었다가 And 갑자기 또 I figured 사이가 that 좋아진 when it was 그런 in Japan, 형국이 where they 되었습니다. hosted 그래서 a 일본에 있었을 때 fantastic G20 회의를 I 굉장히 wanna 일본에서 just 잘 thank 주최해 Prime Minister 주셨었습니다. Abe, because he 그래서 really- 아베 they did a 총리와도 fantastic 만나서 job, and a lot 좋은 of 이야기를 good things 나눴고 came out of that. A lot of 굉장히 성대하게 good G20를 meetings with 주최해 other 줬습니다. countries. 많은 I can 국가들과 tell you from 성공적인 the 회의를 standpoint of the 가졌다고 United 생각합니다. States.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더욱 성공적인 회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We decided to 그때 저희가 come here a while ago as part of going to the 한국을 반드시 G20. 들려야 I promised 되겠다. President G20을 올 Moon. 때는 반드시 들려서 문 And then 대통령을 yesterday 뵈야 I was just 되겠다고 생각을 thinking, 했었습니다. hey, I'm here. 그래서 어제 Let's 제가 see whether or not we 생각하기로 can say hello to Kim Jong. 여기까지 왔으니까 김정은한테 인사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었습니다. word and he got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And he 했더니 wanted to do 바로 it from the 반응이 beginning, and so 왔습니다. did I.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But there's 저희가 a lot of 처음부터 good feeling, 원했던 when 그런 sometimes 것입니다. the media will say, 굉장히 좋은 "Gee, 그런 what's 감정이 있다고 happened?" 생각했습니다. They know what's 미디어에서는 happened is, 무슨 일이 there was 벌어지고 있는 nuclear 거냐라고 testing, 생각하지만 there was ballistic 아시겠지만 missile testing. 핵실험도 있었고 They 미사일 had 테스트도 hostages of 있었습니다. ours, as you know. 그리고 인질 사건도 있었죠. tough 굉장히 situation.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And 생각이 now we're 됩니다. getting back our 하지만 remains. 이제 We got back the 유해 송환도 hostages. There's 이루어지고 been no 있고요. ballistic missile tests 인질들도 and- 구출이 and 되었습니다. there's 더 been 이상 no 미사일 nuclear 테스트도 없습니다. tests and 핵실험도 없고요. South Korea is a whole different 그리고 place. And 한국이 Japan.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지 Prime Minister 않았습니까? Abe was telling me, Japan is a whole different 일본도 place. They 완전히 had 다른 missiles 나라가 going 되었다. over 더 Japan 이상 on a 미사일이 하늘을 very 날아다니지 constant 않게 basis. 되었다. You know that very well. 이것은 So I 여러분들도 hate to 잘 아실 hear the 것이라고 media, 생각합니다. give 그래서 false information to 미디어에서 the public 잘못된 when they say, 정보를 "Oh, what's 듣고 been done? What's been done? A lot's been 뭐를 한 done." 한 And there's 것이냐라는 also a 그런 good 이야기를 feeling. 하는데 I 굉장히 can tell 많은 you on behalf 부분이 of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President Moon, 생각합니다. he feels much better 그리고 about 문 대통령님께서도 even Chairman Kim. I mean, he feels much better. 훨씬 더 지금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믿으실 couldn't 것이라고 have 생각합니다. meetings. 김정은 Nobody was 위원장도 gonna meet. 마찬가지고요. President Obama wanted to meet. 오바마 대통령도 사실 이런 일을 Chairman Kim 이뤄내지 would not meet 못했죠. 김정은 위원장은 The 아마 오바마 Obama 대통령을 administration 만나지 was 않았을 begging for a 것입니다. meeting. They were begging 오바마 for 행정부에서는 meetings 회의를 constantly. 굉장히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And 성사되지 Chairman Kim would 않았습니다. not meet with him.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만나지 않았을 And for some 것입니다. reason we have a certain chemistry or whatever. Now 하지만 let's see what 뭔지 happens. 모르겠지만 We have 저희 a long way to 양자간에는 go. 굉장히 좋은 But I'm 어떤 in no rush. 케미스트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Sanctions 성사되지 are on.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And 물론 I'm in 제재도 no rush. 아직은 I'm 해제되지 in no 않았지만 rush 저는 with 급하게 Iran. 이 부분을 서두르지 않을 I'm 것입니다. never in a 이란에 rush. 대해서도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If you're 저는 in a 절대 rush, you 서두르지 get 않습니다. yourself in trouble. 서두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So 때문입니다. I just want to say that 그래서 we're going to be heading out to 지금 이 the 행사를 DMZ 마치고 DMZ로
같이 올라갈 계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했었지만 어제 급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악수를 하면서 그런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이렇게 성사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다 협상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 자체는 생산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싱가포르는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도 하노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저는 베트남에서의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떤 공을 인정받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한두 개 정도를 받고요. 저는 DMZ로 떠나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 여기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과도 인사를 나눌 일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미군 병사들과도 좀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시다면 먼저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무척 바쁜 날이다 보니 한 분씩 지명을 받아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청와대 기자께서 질문 주시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변 주시고요. 백악관 기자 한 분 질문 주시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답변 주시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순차 통역으로 진행되니까요. 이어폰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청와대 기자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저쪽 CBS 박지환 기자 질문해 주시죠. 네, CBS 박지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 대통령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조금 전 오전에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나도 DMZ에 동행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대화의 중심은 미국과 북한 정상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대화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북미 정상 간 DMZ 접촉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 어떤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시는지요? 또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시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최근 대통령님께서는 전 세계 통신사들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한 검증 하에 폐기한다면 국제사회도 일부 제재 완화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됐는지 미국 측의 반응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Hello, Mr. President. I am Park from CBS, and I'd like to first of all welcome President Trump upon your second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restricted bilateral meeting this morning, President Moon, you had mentioned that you will be accompanying President Trump to the DMZ, but the focus of the dialogue that will happen at the DMZ will be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and you said that you are looking forward to much progress being achieved there. So once the contact is established between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at the DMZ, what kind of progress do you expect in the subsequent negotiations? And how about the possibility of a third US-North Korea summit happening before the end of the year? And my third question relates to the written interview that you had given to various agencies recently. And in that interview, you had mentioned that if North Korea, under complete inspection ver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f North Korea dismantles the nuclear complex in Yongbyon, t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explore the sanctions relief, partial sanctions relief. So has there been any discussions regarding this issue this morning, and what was the response from the US side? 저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상봉 그리고 대화 또 그것이 앞으로 계속된 북미 대화로 이어져 나가는 그 과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미 간의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남북 간의 대화는 다음에 다시 또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제3차 본격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 것인지 여부는
오늘의 상봉과 대화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거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은 이 영변의 그 핵단지가 진정성 있게 완전하게 폐기가 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북한 실질적인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었고 그런 조치들이 진정성 있게 실행이 된다면 그때 국제사회는 제재에 대한 완화를 이렇게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Yes, to answer your question, yes, I have been invited to visit Panmunjom with President Trump this afternoon. However, as I had mentioned, the focus of the dialogue today will be the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of course,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will have a reunion and have subsequent dialogue. And I hope that, and I do believe that this is vastly significant for the dialogue that will follow after the meeting today. And also, today, there will be a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but as for the inter-Korean dialogue, this will happen at a later time. As for the question regarding the third U.S.-North Korea summit, I believe that how the reunion and the dialogue and the meeting turns out this afternoon will have a great say on when and whether the U.S.-North Korea summit will happen for the third time. So I do expect some progress there. As for the last question, what I had explained was that if North Korea goes through the dismantlement in a genuine way, dismantlement of the nuclear complex in Yongbyon, then this will mean that we'll be arriving at the entrance of a irreversible substantive denuclearization. So if this indeed is implemented, t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able to discuss partial sanctions relief. My words were in this context. 감사합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질문을 받으시겠습니다. 백악관 기자 지명은 저와 같은 백악관 대변인이시죠? 스테파니 그리샴 씨께서 해주시겠습니다. Now we'll take a question for President Trump. Ms. Stephanie Grisham, the White House press secretary, will choose who will ask the question. I'm going to let our president choose. Go ahead, Mr. President. 네, 대통령께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he's learned very well. 네, 굉장히 잘. Thank you very much, Stephanie. I appreciate it. Just to add one thing to your question from CBS, it's just a step. It might be an important step, and it might not. But what we're doing today is a step, and probably it'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There's a good feeling, so it could be very good. As far as another meeting, I think let's see what happens today before we start thinking about that. But it could be very important. Let's see a question. 네, 지금 그 방금 얘기한 것에 하나만 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오늘 걸음이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옳은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느낌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그런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런 여부도 오늘 그 만남을 통해서 더 그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and thank you, Mr. President. Margaret Talev with Bloomberg News. I hope you'll indulge me since we get one question. I'm going to try to make it count. Why do you want to step into North Korea, and what do you think that handshake could actually accomplish? Nothing has substantively changed since Hanoi. North Korea has tested short-range missiles. Why does Kim Jong-un deserve this moment? And how do you respond to the critics who say it's nothing more than a photo op or that you're legitimizing a nuclear state? I also quickly need to get in one China clarification, which is your agreement with President Xi as of yesterday. Does that bring you back to the point in April where they had made a lot of concessions on IP and that sort of stuff? Or are you back at November, back at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So and two very distinct questions. Hold it before you do a third. I know, you'll do that in a second. Thanks. No, we've made tremendous strides. Only the fake news says that they weren't. If you look again, I don't have to repeat it, but if you look again at where we were 2.5 years ago and
I think I can say the hatred that everybody had for 많은 everybody.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를 봤을 때 그리고 또 그 후임자가 계속 이어졌다면 북한과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굉장히 결과가 안 좋았을 것입니다. 미국은 위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반보다 더 훌륭한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또 본인이 기사를 쓰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제트기에서부터 또 항공모함, 군인을 위한 장비, 군사력이 증강됐습니다. 우리가 2년 반 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행정부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북한이. 물론 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화가 시작입니다. 2년 반 전과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언론에서 그래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 보면 그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큰 변화가 그 기간 동안 있어 왔고요. 중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에 와 있습니다. 25억 달러에 달하는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는 미국에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해서 이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평가절하 외에도 또 많은 자금을 이 경제 부양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고 있고 오히려 긴축 기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정한 그런 경쟁 조건이 아닙니다. 연준이가 불리하게 우리 상황을 만드는데도 미국 경제가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경제입니다. G20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와서 똑같은 칭찬 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미국 경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눈부시게 성장을 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또 선거를 이겼으면 3% 올라가지 않고 다른 그 진영에서 이겼다면 5% 더 하락했을 것이고 증시가 폭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통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기자입니다. 질문 하나이기 때문에 좀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북한에 가려고 하시는지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예전과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도 또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질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요? 많은 비판가들은 도리어 이런 만남이 북한을 합리화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시 주석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 주석과의 어제 만남을 통해서 지난 4월 다시 말해서 지적재산권을 양보했던 그 단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도리어 11월 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어제의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년 반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엄청나게 많은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디에서 이런 그 현실과 다른 많은 증거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것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그런 상황으로 나아갔다면 지금 우리는 북한과 전쟁과 분쟁의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2년 반 전보다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항공기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훨씬 더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질문 중에 북한과의 대화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인데 예전의 그런 시점과 지금의 시점을 비교해 본다면은 우린 훨씬 더 좋은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언론이 지금 계속 이러한 식으로 나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언론이 믿음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은 지금 2,500억 중에서 25%를 미국에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그러한 수입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관세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은 화폐 평가 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금리를 인상하는 데 비해서 중국은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나는 미국 연준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 주석도 얘기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나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난 2년간 우리가 이루었던 것이 너무나 긍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축하를 내가 받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지금 미국의 상황, 세계의 상황은 훨씬 더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증시는 폭락을 했을 것이고 우리는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And just to complete, you have to value the stock market from the day after I won. Because there was a tremendous surge after I won, because of the fact I won, because people want that thinking instead of the thinking that we had. If I hadn't won right after the election, on November 9th, you would have had a tremendous decrease in the stock market. So I noticed that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as given credit for thousands of points of gain right after the election. 수천 포인트 정도 이 대선 직후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수천 포인트 증시 상향에 대해서 그 공을 이전 행정부가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제가 선거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을 할 때까지 계속 올랐고 취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시진핑 주석과 저는 정말 훌륭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나 저나 좋은 전진이 일어나기를, 진전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그 증시가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당선된 그날도 증시가 상당히 올라갔고 그리고 계속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당선이 되지 않았다면 증시가 완전히 폭락을 했겠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바로 이번 행정부의 공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증시가 점점 더 올라가면서 그 주식의 총액도 지금 수천 % 더 올라간 것입니다. 내가 당선된 그런 그날에서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까지도 증시가 계속 더 화랑이었고 또 행정부 시작에서부터 지금 현재 계속 더 화랑이 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그 회담을 했었고 시 주석과의 사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시 주석도 뭔가를 해결하고자 하고 나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잘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예, 출발해야 할 시간입니다. I'm sorry, but we don't have much time. It's time for us to go. You to be a mediator in this case. How do you respond and do you trust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국경에서 DMZ에서 있을 때 그 월경을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So your first question was to President Moon, right? 그 북한 측에서 그 얘기를 하기를 문 대통령께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다음에 두 분 대통령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그 비무장지대에서 두 분이 그 한 걸음을 해서 그 선을 넘을 건데 그것이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우리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하지만 모든 일이 한 방향으로만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똑바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구불구불 돌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멈출 때도 있고 때로는 후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 외에는 평화를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DMZ 판문점에서의 그 만남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First of all, we are indeed striving to achieve peace through dialogue, but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we will only travel in one direction. Sometimes we'll go straight, but sometimes we'll go through a long and winding road. There
comes a time when we have to pause and sometimes we have to retreat. However, I can reassure you that the only way that we can achieve peace is through dialogue. So the meeting this afternoon at Panmunjom will become a truly historic, a great moment i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네. 그러면 이것으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This concludes the press conference given by President Moon and President Trump. 네,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이은 질의응답까지 여러분께 장면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회담을 마치고 바로 이동을 해서 DMZ 방문을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용산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부터 좀 나누겠습니다. 다시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KBS 통일외교부 류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발언해서 DMZ 가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하겠다.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하면서 북한이 달라진 게 없는데 왜 만나려 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서 2년 반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 오바마 정권이었으면 전쟁이 났을 거.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지난 그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노력을 자기가 이제 평가를 했단 말이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7월 달에 북한이 이제 두 차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쐈을 때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준비가 다 끝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초에는 분노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평화로 그리고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류 기자. 포괄적 전략 동맹 것은 한반도 본인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음을 그 시사하는 그런 발언도 많이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이 오바마 대통령과 늘 비교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도 상당히 평화를 한반도에 가져오고 싶어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못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케미가 좋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만큼의 진전이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은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뭐 결렬이다 노딜이다 이렇게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 진전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아니다. 사실상 그 안에서 나는 그 하노이 회담에서도 얻은 게 많았다고 보고 생산적이었다고 본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얘기했었던 뭐 유해 송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업적에 대해서 의미를 짚어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고요. 네. 위원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인상적인 것은 오늘의 주인공은 북한과 미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듯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번 남북미 3자 회담에 갖는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최대한도로 지금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과 미국의 정상과의 만남을 같이 이렇게 그 분위기를 만들고 또 안내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주요 핵심적인 대화들은 다시 말하면 남북 정상들 간의 뭐 남북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북미 간의 의제, 북미 간의 의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동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와 또 그에 따른 평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북한과 미국 정상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이제 특히 문 대통령께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도 보면요, 2003년 4월인데 당시에 북한 핵 위기가 재발했을 때 당시 이 역할을 중국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미국 대표와 북한 대표를 불러가지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 안 만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이 미국과 북한 대표를 불러가지고 자리를 함께하고 인사말하고 나눈 뒤에 잠깐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얘기할 수 있게 했고요. 이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본격적 협상을 했던 육자회담이 시작됐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약간 좀 냉랭한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우리 대통령이 직접
3자의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서 분위기를 만드신 뒤에 아까도 나왔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그 물꼬를 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같이 나선다기보다는 북한과 미국 정상이 가급적이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리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평화 촉진자로서의 한국으로서의 역할을 굳힌다면은 사실 이제 중국 변수가 새로 생겨서 중국이 이렇게 비핵화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이제 21일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한반도 문제 직접 개입을 자제해왔고 또 개입할 수 없었던 이 중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미국 측의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북미 정상이 직접 만남으로써 그런 의혹이랄까요? 그런 이제 우려들이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서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데 크게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세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 있는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아주 굳히는 듯한.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축혀주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번 이제 그 중동 지역에서 유조선이 이제 그 일본 소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유조선이 이란으로 추측되는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미국의 무인기가 격추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그 군사 보복을 선언했고 직전에 10분 전 정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중동전을 확전될 수 있었던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통해서 막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비스트원,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이 청와대를 떠나는 지금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상대로라면 일단은 용산으로 가서 용산에서 헬기를 타고 DMZ, 비무장지대로 향하는 그런 동선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출발이 지금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미국 측 블룸버그 기자의 질문이 한 2가지 정도가 더 추가가 되면서 출발이 원래보다도 조금 많이 늦어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차량으로 가게 되면 청와대에서 판문점까지는 1시간 정도이고 만약에 용산으로 가서 이제 마린원 전용 헬기를 타고 이동하게 되면은 원래대로라면 그보다는 조금 더 일찍 도착을 해야 할 텐데 2시 반은 아마 예정됐던 시간보다는 좀 넘어서 도착하게 될 텐데요. 그 정도는 뭐 좀 김정은 위원장이 기다려주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청와대 경내를 나와서 광화문을 지나서 용산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광화문 또 판문점으로 가는 길목인 통일대교도 연결해서 각 상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경찰의 선도 차량들이 지금 출발을 했고요. 곧 이어서 비스트원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오전에 재계 총수들과 용산에서 하얏트 호텔에서 간담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온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은 차량 통제가 아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시간 한 10분 이내에 용산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용산에서 이제 헬기를 타고 공동경비구역 JSA 도착을 하고 나면 JSA에서부터는 다시 방탄 차량으로 갈아타고 DMZ까지 가게 됩니다. 날씨가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한번 방문을 하려고 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됐었네요. 2017년 11월 달에 실제로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은 이제 차량으로 이미 떠나셨고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헬기가 떴는데 기상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요. 한 10분 정도 운항하다가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문 대통령께서도 이제 다시 되돌아오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래전부터 DMZ를 가고 싶었다 얘기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아마 이제 2017년 11월 달에 당초 DMZ 방문 계획이 있었던 것이 기상 때문에 못한 것, 이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상당히 날씨가 좋기 때문에 또 역사적인 남북미 3자 정상들이 만나는데 상당히 날씨가 도와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먼저 김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다가 김 위원장이 등장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둘 중에 누구와 먼저 악수를 하게 될까? 그 점도 궁금했었는데 답은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도 분사분계에서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먼저 가운데에 계셔가지고 양측의 정상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일단 군사분계 넘기 전에 아마 악수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먼저 이렇게 그러겠죠. 양보하는 형태를 취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3자가 공동을 하기 좀 어려우니까요. 뭐 북측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비무장지대 관광이 취소되었다는 소식도 오늘 들어와 있는데 판문점 뭐 비무장지대에서 새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뭐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고려항공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러 이제 주로 이제 중국 관광객입니다만은 북한의 판문점이 상당히 이제 관광 상품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관광은 이제 중단한다 이런 얘기가 홈페이지에 떴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북측에서도 남북미 그 판문점 만남을 기정사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외교적인 관례에서 이렇게 정상 간의 만남을 깜짝 제한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외교적인 관례에는 좀 벗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제안을 그렇게 뭐 관리에 벗어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겠죠? 아까 윤한 기자도 얘기하셨지만 작년에도 이제 5월 26일 날, 그러니까 25일 날 논의가 돼가지고 그 다음 날 20시간 만에 이제 정상회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이례가 없는 것이지만 이 한반도 문제의 특수성, 또 남북 관계의 특수성, 북미의 특수성으로 본다면 뭐 깜짝이긴 하지만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응한다는 모습이 뭐 나쁘진 않은 거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들어와서 푸틴 대통령,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이어가지고 다시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고 하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국내적으로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어떤 대내적인 선전의 의미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화면을 보시면 이 차량이 통제된 가운데 곧바로 청와대에서 빠져나온 두 차량들이 이제 DMZ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DMZ에 도착하고 나면 한국 쪽에서 준비가 돼 있는 MNG, 그러니까 무선을 통해서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이 장비들이 가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착하는 대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정상 간의 만남 장면, 그리고 Say Hello,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장면들을 저희가 KBS 화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6월 30일 그야말로 역사적인 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 기자, 한미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의 핵심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부터 좀 핵심을 살펴보면 한 뭐 4-5가지 정도를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모두가 반겼던 판문점서 북미가 함께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비핵화 입장이 일치하고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이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했고 또 대미 투자를 가속화해서 한미 동맹을 이 호혜적인 경제 공동체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비핵화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던 경제 문제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해서 경제 동맹을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역 이슈에서 공고히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함께 미국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화롭게 추진해서 아무래도 이제 한국이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함께 가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일 간 관계를 개선해서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해야만 인도태평양 전략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것 같고요.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반중전선에 대한 얘기도 어떤 식으로든 강도야 조절이 될 수 있겠지만 언급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초로 이제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 마주서서 북미 대표들이 악수를 하게 될 거다. 두 정상이 이렇게 용기를 내주어서 매우 고맙다. 이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기다리고 있다. 빨리 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좀 짧게 끝날 것 같았으나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서로 잘 이해하고 매우 좋은 관계다. 그러면서 좀 특이했던 것은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특별한 분이다. 나라를 그 관대에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을 잘 보좌 한다. 그리고 어제 만찬 전에는 또 멜라니아 여사가 나에게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대단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더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뭔가 좀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 일행은 용산으로 가는 부근의 길목인 삼각지를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곧 용산 미군 기지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 주시죠. 네.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귀 기울여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북핵도 중요한 문제지만 무역과 군사 등 다른 의제를 논의를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헬기는 지금 청와대에서 비무장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지금 비무장지대로 향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DMZ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먼저 도착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1시 55분인데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미 세 정상 간의 만남. 사실상 초유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아마 우리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언론들도 상당히 주목하면서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 대통령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일단 환영, 한반도가 주목받는 땅이 됐다. 정전 66년 만에 비무장지대,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한반도 평화를 이뤄낸 주인공인 트럼프 대통령 역할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 호혜적 경제 동맹으로 확대 합의했다는 그런 내용도 많이 밝혔고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정세에 신중하고 절제 있는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한미 간의 동맹은 초여름 짙어가는 녹음과 같다고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북핵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셨듯이 오늘 만남은 아무래도 북미 간의 대화가 잘 풀려야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좋은 소식도 만들어질 수 있고 여기서 잘 풀려야 지금 사실 북한 측에서 연이틀 계속해서 이제 남쪽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남북 관계가 잘 진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이 잘 진행이 돼야지만 남북 정상회담도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협상이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은 없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포하는 의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트럼프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예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많은 분노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이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됐다는 그런 표현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발언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화성 14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격노해가지고 화염과 분노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대북 군사 행동이 장전됐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2017년 9월 3일 날 수소폭탄 실험을 한 직후에는 유엔 연설을 통해서 로켓맨 김정은이 자살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격하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고 또 분노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작년에 이제 6월 달에 그 싱가포르에 있었던 첫 번째 정상회담은 단지 그런 어떤 북한과 미국 간의 군사 충돌 위협의 이후에 나온 거라는 걸 떠나서 70년간 적대 관계 이후에 첫 번째 정상회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용산 기지에 트럼프 대통령 태운 차량 일행이 영내로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차량 비스트1을 비롯해서 행렬이 용산 미군 기지 영내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바로 대통령 전용 헬기 머린1을 타고 비무장지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헬기는 먼저 청와대에서 비무장지대로 이동을 했고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에 탑승해서 비무장지대로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도착을 해서 기다리는 아마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땅이니까요. 한국에서 먼저 대통령께서 도착하신 뒤에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 영접하는 이런 모양을 갖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계속해 주시죠. 과거에는 북한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분노가 많았었다고 그랬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017년 9월 달에 이제 북한 수소폭탄 실험한 직후에
또 그 예. 유엔 연설을 굉장히 격하게 그 북한을 비난하면서 예. 로켓맨 김정은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이죠. 2018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북한과 미국과의 개선이 되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은 사실 그 과거에도 과거에도 이제 그 대통령들이 공약으로는 정상회담 약속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도 실제로 자기 공약 사항으로 보면은 그 북한 측 지도자와 정상회담 가질 수 있다 얘기를 예. 했습니다만은 예.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과거에 보면은 이제 카터 대통령도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고 또 누구죠?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미국 전직 대통령들의 방북은 이제 2번 있었습니다만은 전직 대통령은 이제 방북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상회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어떤 그 상황에서 예. 최선의 상태로 반전시켰다. 그런 면에서는 아까 블룸버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변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어떤 반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반도의 그 상황이 2017년도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70년간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는 이런 평화의 시기가 왔다라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분노가 어떤 이제 화해, 친분으로 바뀐 이런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 경로 본인이 위에 했다 있다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각 현재 용산 미군 기지의 장면 보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행은 용산 미군 기지에 도착해서 이제 차량에서 내려서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타고 비무장지대를 향해서 이륙을 할 예정입니다. 네, 곧 아마 마린원이 뜨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애초에 예정됐던 일정대로라면 예. JS를 통해서 이제 DMZ에 도착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준비한 그 10분에서 15분 사이 전에 먼저 그곳에서 근무하는 미군 그리고 한국군과 만나서 이제 위로와 격려의 얘기를 하고 그다음 기념 사진을 찍는 시간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약 예. 40분 정도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도착을 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을 해서 곧바로 이 단계를 뛰어넘거나 뒤로 미루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순서 시간상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30분 이상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로 네,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일대교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용산 미군 기지에서 DMZ로 출발을 할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늘 판문점에서 만난다는 공동 기자회견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판문점으로 집중되고 있는데요. 통일대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 조금 전 기자회견 내용이 나왔는데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곳은 북미 정상의 만남을 앞두고 긴장감과 기대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 뒤로 10분 정도만 차를 몰고 북쪽으로 들어가면 판문점이 나오는데요. 오전부터 우리 측과 또 미국 측의 외교 실무진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속속 이곳을 통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군용 헬기가 오가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곳 통일대교 남단 인근에 경찰 병력 2개 중대 120여 명을 대기시켜 놨습니다. 군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현장 차량들을 통제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현장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통일대교에는 국내 취재진들뿐 아니라 외신들도 하나둘 모여들고 있습니다. 정전선언 66년 만에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이 결정이 되면서 관심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용산 기지로 이동해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판문점 쪽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인근인 이 JSA 경비대대 인근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한 뒤에 이후에는 군용 차량을 타고 오후 2시 이후 넘어서 판문점으로 향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분단 이후 획을 긋는 역사에 남을 장면으로 기록이 될 텐데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 또 북측 지역으로 넘어갈지도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서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조금 전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비무장지대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기자회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DMZ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정전 선언이 있은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북한과 미국이 만난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땅이 됐다. 또 사상 최초로 미국과 북한이 판문점에 마주 서서 평화를 위한 악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머린 원도 이륙을 한 것 같은데 문 대통령도 비무장지대에 같이 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죠, 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재차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를 받았다. 그러나 오늘 대화의 중심은 북미 간 대화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상봉 그리고 대화 그리고 앞으로 계속된 북미 대화로 이어져가는 그 과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은 북미 간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 남북 간의 대화는 다음에 다시 도모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3차 북미 회담이 언제 열릴지 여부는 오늘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상봉과 대화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대를 갖고 지켜봐 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사상 첫 한미 정상의 DMZ 방문은 일단 성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오늘 DMZ에 문 대통령이 동행을 하는데 남북미 정상이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한다기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북미 대화 위주의 만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북미 비핵화 협상 중재안으로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이 카드가 있습니다. 영변의 핵단지가 완전하게 폐기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제재 완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은 하나의 단계다. 중요한 단계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아마도 올바른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중재안이 어느 정도 공감은 표했지만 미묘한 뉘앙스 차이도 보이는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회담이 열리는지 여부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다시 스튜디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의원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됐던 국면, 멈춰섰던 비핵화 협상 시계가 사실상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아까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셨지만 일단 만나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짧은 만남 악수만 하고 헤어지고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아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만남의 의미보다도 지금 그 하노이회담의 합의서 채택이 안 된 이후에 쟁점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뭐 기본적이고 짧게지만 아마 원칙적인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제 이제 그 비건 특별대표 북측에서는 뭐 최선희 제1부상으로 추정됩니다만은 실무급의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이어가는 이런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북한은 톱다운 방식을 계속 주장했거든요. 정상회담이 합의한 것을 실무들은 이제 이어서 풀어나가는 정도를 했는데 지금 하노이회담 이후에 이제 미국 측에서는 또 우리 정부가 내놓은 굿 이너프 딜에서는 일단 실무회담의 작은 성과들을 축적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괄 타결로 풀자라고 하는 이제 타협안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상당히 좀 거부감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조정을 한 것이 아마 저는 이제 이번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는 가장 큰 의미라고 보는데 일단 다시 한번 톡다운 방식에서 향후 실무회담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했던 톱다운 방식이라고 하는 체면은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이 합의했던 실무회담 방식으로 또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오늘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북미 3자 정상이 만나서 일단 향후의 협상은 북미 실무회담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되면은 여기에 이제 최선희 제1부상과 이건 특별대표가 협상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어떤 그 톱다운 방식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한미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실무회담부터 풀어가자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결합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볼턴보다 비건 대표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면 아무래도 뭔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볼턴과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분위기가 감지됐었죠,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 중동 평화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볼턴은 군사행동,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10분 전에 이제 군사행동을 중지시키면서 나중에 얘기한 거 보면은 이 볼턴은 너무 이 전쟁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약간 이제 좀 뭐 농담 비슷하게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볼턴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주장했고 관철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도 오히려 아까 그 문 대통령하고의 얘기할 때도 보면 볼턴을 좀 지켜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볼턴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언급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볼턴을 설득하고 이번에는 내식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아마 볼턴의 어떤 기존 주장을 좀 다소 조정하려고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 오늘 3차 만남이 되겠는데 온탕과 냉탕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경색 국면이 이어지다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다시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그 계기가 뭐였을 때 혹시 한국이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많이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금 이제 특히 우리가 굉장히 중시했던 것은 4월 12일 북한이 이제 당 전원회의를 갖게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전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북미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거나 협상 중단을 선언할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서둘러 가지고 굿이너프라고 하는 조정을 가지고 워싱턴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하기 하루 전에 남북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을 가져서 비핵화 협상을 계속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의 의지를 이끌어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 과제는 이제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한 이상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만들었던 부분은 아마도 실무회담을 통해서 몇 차례 성과를 내고 이후에 한 가을쯤에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구상이었는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어떤 실무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버텀업이라고 그러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보다는 일단 북미 정상이 합의해서 이걸 가지고 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결국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판문점에서 직접 만나서 풀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아마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이번 이제 남북미 3자 간의 판문점 정상회담 또는 뭐 상봉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류 기자. 북한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현 시점에서 원하는 건 뭘까요? 일단 한러 정상 G20을 계기로 한러 정상이 만났을 때 푸틴 대통령이 2달 전에 4월에 내가 만나봤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건 이런 것이더라. 이렇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안전보장. 이고요. 두 번째가 비핵화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였습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보면은 미국이 지금 포괄적 타결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얘기해오던 어떤 부분적인 국지적인 협상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바꿔서 제재 완화 같은 부분적인 협상 전략보다는 어떤 포괄적 타결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이 외교, 군사, 경제를 포괄하는 어떤 안전 보장을 해달라 이런 요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비건 대표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화답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북한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 안전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은 이제 불가침 선언 같은 국제적인 선언 정도의 수준으로 명시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상응하는 조치, 그러니까 포괄적 비핵화 요구에 대응해서 조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원하는 것을 해달라라고 한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단계 이행해 나갈 때마다 상응하는 제재 완화 정도를 뭐 해제는 아니더라도 완화를 해달라 이런 정도의 요구인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아주 짧게 만나는 뭐 10분 정도의 회담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정상 간의 어떤 압축적인 대화, 상징적인 대화들은 적어도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결국에는 막히는 지점이 폐기 먼저냐, 제재 완화가 먼저냐 이 지점에서 결국엔 또 막히게 마련이거든요. 계속 되풀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4월 12일 시정연설에서 더 이상 제재 완화 요구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푸틴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체제 안전 보장 문제가 있고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포괄적인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른바 이제 토탈 솔루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제 북한은 이제 제재 완화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근데 현재 미국의 입장은 아까 문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제재 완화는 못하겠다는 입장이 워낙 확고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현재 타협안으로 나오는 것은 북한의 포괄적 비핵화 약속이 필요하다면 또 다른 부분,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체제 안전 보장, 포괄적인 상응 조치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한 것이 푸틴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미국은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 약속했다고 하지만 몇 가지 이제 그 뭐 수교 문제라든지 평화 협정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지금 윤한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불가침 조약 또는 이제 불가침 조약이 어렵다면 미 상원의 어떤 조약 형태의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작년 5월 24일 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조약 방식에 의한 체제 보장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의 논의는 제재 완화 문제는 좀 더 이제 뒤로 물러날 것 같고요. 포괄적인 비핵화 약속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평화 협정, 북미 수교 또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각종 조약의 문제.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행정부가 단독 결정하기 어려운 미 의회의 지지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등장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번에 이제 그 남북미 정상이 만난다 하더라도 또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협상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어떤 고비를 많이 맞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오늘 비무장지대에서 남북미 세 정상이 짧은 만남을 갖고 이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일단 이제 이 불씨를 잘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북미 간의 이제 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는 아마 머지않은 시간 내에 북미 고위 실무회담이 재개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합의와 또 아마 부분적인 이행 조치까지 논의될 거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대화 그리고 북한이 이제 지금까지는 6월 달까지는 일체의 공식적인 남북 대화를 다 거부해 왔거든요. 그리고 6.15 같이 북한이 굉장히 중시하는 민간인 공동 행사조차도 북한이 만남을 거부해 왔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기본적으로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남북 관계에 앞서서 북미 관계가 어느 정도 풀려야 된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 이러한 어떤 바탕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가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머지않은 시기에 다시 남북 대화가 재개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 단지의 교류와 협력들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우리 정부 입장은 이런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모멘텀 삼아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다시 촉진하는 그래서 남북 대화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어떤 상호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의 비핵화 협상 대외 창구가 통전부에서 외무성으로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직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이제 어제 만난 거로 보이는 최선희 제1부상이 협상의 파트너로 책임자로 나오게 외무성 된다면은 제1부상이죠. 외무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건대로. 근데 그 안에는 이게 이제 통전부라고 하는 것이 당이기 때문에 예. 아마 통전부가 했다기보다는 그 통전부장을 겸하고 있던 부위원장인 김영철이 예.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TF, 뭐 북한식으로 상무조의 이제 책임자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남 역할과 대미 역할이 같이 공존되다가 이번에 이제 교체되면서 외무성 쪽에서 대미 협상을 전담하는 이런 형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시각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헬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헬기가 각각 DMZ 비무장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여러 대 지금 비무장지대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 지금 통일대교에서 카메라로 지금 화면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약 시간이 그리 오래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곧 도착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아마 역사적인 장면을 실시간으로 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DMZ에 도착을 하고 나면 일단 승용차로 통일각을 지나서 일행들이 판문각까지 이동을 하고요. 판문각 앞에서 승용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정상들이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이 있는 건물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제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건물들을 지나서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또 깜짝 월경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을 보였던 그 장소에서 아마 누군가가 먼저 기다리고 있고 상대 측에서 나오면 반갑게 악수하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경색되면서 이 일이 앞으로 올해 안에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북측에서 올해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삼으면서 이 연말이 지나면 또 전쟁과 화염 이런 얘기들이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았는데 다시 한번 화해의 무드, 평화의 모드가 찾아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기면서 또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 화면 중앙에 군사 분계선 빨간색 선으로 보이는데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북측, 이제 아래쪽으로는 남측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위쪽에 북측 쪽에 통일각이 있고 남쪽에 판문각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전이 길어질 줄 모르고 사실은 저런 건물들이 처음에는 천막이었다고 합니다. 네. 1953년에 될 때만 해도. 그런데 생각보다 정전이 아니라 거의 이 전쟁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계속이 되면서 이 건물들이 계속 리뉴얼이 되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 5월이랑 4월에 그 건물에서 회담했던 것들을 보면 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좋은 그림도 걸어놓고 이런 것들을. 예, 저기 보시면 이제 군사분계선 안에 가운데 이제 조금 짙은색 지붕으로 보이는 3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네, 파란색 지붕 3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왼쪽부터 보면 이제 T1, T2, T3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아까 유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고 T1, T2, T3라고 부르는 이름이 템퍼러리 그래가지고 말 그대로 실제 이름이 가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1은 이제 중립국감독위원회 이제 회의장으로 썼던 것이고요. 두 번째가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장. 그다음에 이제 맨 오른쪽에 짙은 파란색은 이제 군사정전위원회 이제 소회의실로 썼습니다. 나머지 이제 조금 이제 옅은색 지붕 있는 것들은 이제 대기실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요 사이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만난 첫 번째 이제 그 만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나게 된다면은 3자 정상이 만나게 되면 일단은 그 군사분계선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T1, T2, T3 여기서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건물 자체가 일단은 그 군사병이 넘지 않는 선에서 남측 지역, 북측 지역에서 만나서 거기서 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면 큰 의미가 없고 아마 넘어갈 텐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맞아서 회의한 곳은 이제 통일각입니다. 그래서 통일각이기 때문에 아마 북측 지역에서 한다면 통일각일 가능성이 많고요. 남측에서 한다면 평화의 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원님, 남북 합의에 따라서 공동경비구역 내 모든 화기를 철수했는데 지금 그럼 화면에 보이는 저 전체에서도
개인 무기라든지 그런 확인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에 있었던 9.19 남북 군사 합의서에 의해 가지고 예. 공동 경비 지역에서 어떤 그 경화기조차도 다 이제 비무장 상태로 하기로 합의했고 JSA 경비원들도 다 권총을 차고 예,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로 해서 완전히 이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 지역은 굉장히 안전한 지역입니다. 이 무장을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판문점이 어디보다도 경호에도 좋고 예. 또 저 지역은 이제 바로 위쪽에 유엔군이라든지 또 한국군, 그다음에 북측에 북한군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군사적으로도 경호가 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겠죠. 시간이 됐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오늘 3자 만남이 각국에 미치는 실익들을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위원님께서. 예, 아까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의 합의서 채택 결렬 이후에 북한 내에서의 위신이 많이 떨어졌고요. 일정 내상을 많이 입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번 이제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에 이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남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떨어졌던 실추됐던 위신을 다시 회복하고 국내적으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앞서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림으로써 국내에 좀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해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자문위원, KBS 통일외국의 류란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뉴스 특보는 바로 역사적인 한미 정상의 첫 비무장지대 공동 방문 관련 KBS 특보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